안녕하세요. 다원수학 송파관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최준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예비 고1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왔고요. 사실 뭐 제 수업을 설명드리는 것도 있지만 제 수업보다도 그 학부모님들 오셔가지고 뭔가 하나라도 정보 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것저것 많이 내용 담았으니까 그냥 편하게 듣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졸업했고요. 지금 다원수학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고등학교 내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내신과 중학교 내신은 완전히 좀 다른 상황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내용 이렇게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개념이해 당연히 중요하고요. 이를 기반으로 한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이를 연습하는 부교재,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씩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개념 이해라는 게 학생들이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개념서에 있는 내용 다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난 개념을 다 아는 게 아니냐. 이게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념서에 뭐 적혀 있는 한 줄짜리 내용 아래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써져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는 사범대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범대에서 배우는 그런 어떤 개념 한 줄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한 달, 두 달 동안 내용들을 다 배우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이제 그 배운 개념, 그 이면에 있는 개념을 내가 완벽히 아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냐.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유형별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개념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내가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요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이제 메타인지 본인이 이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완벽한 개념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이 스스로 하는 게 당연히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강사가 있고 이걸 도와준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개념을 이해한 걸 바탕으로 문제를 당연히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문제 해결력이라 함은 그 교육과정 총론에 정확하게 써져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뭐 계산하고 문제 풀고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런 능력이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유형별 문제들을 풀면서 나의 개념을 완벽하게 다지고 그 다진 개념을 기반으로 본인이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창의력까지 키워주는 그런 수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를 위해서는 사실 창의력이라는 건 뭐 근본이 없이 나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근거를 파악하는 이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 기반으로 어떻게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 이것들을 연습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교재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잠시려고 그 시험 분석한 걸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내신 시험의 절반 이상 수준이 아니라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교재에서 아주 많은 시험이 나와요. 뭐 잠실여고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 거의 절반 이상은 다 부교재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왜 연습을 해야 하느냐. 사실 이 부교재라 하면 학생들이 전부 다 그 학교 모든 학생들이 다 뭐 5번, 6번씩 푸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럼 이걸 왜 굳이 연습을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시간 단축입니다. 문제를 보자마자 이거 내가 아는 문제구나. 부교재에서 봤던 문제구나. 빠르게 해결하고 마지막에 나오는 그 변별력을 위한 문제를 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부교재 문제는 너무 쉬운데 굳이 해야 되냐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시간 단축적인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자면 여기 제가 간단하게 일단 문항수만 좀 이렇게 추려왔어요. 보시면은 여기 잠실여고 같은 경우는 교과서와 올림포스 문제에서 총 21문제가 나왔습니다. 25문제 중에서 21문제가 여기서 나왔고요. 나머지는 본교 기출문제 완전히 똑같은 게 나왔어요. 거의 숫자도 안 바뀌고 완전 똑같은 게 하나가 나오고요. 이번 그 중간고사입니다. 2학기 중간고사입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약간 변형한 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문제들이 사실
그 수학 같은 경우는 뭔가 학교별로 많이 다르고 그런 게 별로 없기는 해요. 그래서 부교재마다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어쨌든 부교재에 있는 거의 문제 스타일을 그대로 베낀다든지 혹은 부교재에 있는 유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숫자를 변형한다든지 또는 약간 상황을 변형하는 이런 문제들이 거의 21개 가까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교재가 이만큼이나 중요하다. 21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그 4문제 그걸 풀기 위해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 강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공수 원투 심화 개념과 유형학습이라고 써 놓았는데요. 여기에는 이 심화라는 뜻이 어렵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완벽한 개념 이해를 위해서는 그 개념서 이면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개념서 이면에 있는 어떤 깊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어려워서 애들이 막 아예 이해 못하고 이런 내용이 절대 아니라 조금 더 깊고 다양한 내용들을 가르친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개념을 좀 더 확장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목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개념의 완벽한 이해 그리고 메타인지를 위한 유형의 정복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다양한 스킬들 당연히 가르쳐 줄 겁니다.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거지만 겨울방학에는 이 스킬보다는 좀 더 개념 이해와 아까 말씀드린 문항 분석 이걸 통해서 문제 해결력 그 문제 해결의 근거를 찾는 그런 과정들을 쌓아나가는 시간이라고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 같은 경우는 혹시 이제 혼동이 되실까봐 제가 앞에 저렇게 일부러 디귿자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화목토 하나의 수업입니다. 하나의 수업인데 공수 1을 화목에 나가고 공수 2는 토요일에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따로따로 수강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한 번에 화목토 해서 수강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같은 경우는 정규반이 화목토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1월 마찬가지 똑같이 공수 1, 2 진행 쭉 됩니다. 그러면서 겨울방학 중에는 대수 개념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대수를 아예 듣지 않았더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대수 완전 처음부터 기초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짚을 거니까요. 그래서 대수 개념 특강이 있다. 아침에 있습니다. 화목 아침에 있고요. 그 다음에 2월에는 이제 여기 내신 빈출 문항 정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바로 내신 직전이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관련된 문항들을 쭉 정리할 겁니다. 주변 송파구 학교들 싹 다 모아서요. 그 주변 학교에서 나왔던 문제들 전부 다 정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빈출문항 중에서도 제가 문제들을 추려서 모의고사를 좀 이렇게 학생들에게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와 더불어서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유사 유형 오답 노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 문항과 유사한 문항 하나까지 해가지고 그날 완벽하게 숙제까지 완료하고 집에 가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학기부터는 이제 연합반과 잠실여고반이 조금 나뉘게 됩니다. 제가 여기 수토인데 실수로 좀 화토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수토, 화목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화목은 연합반 그리고 수토가 잠실여고반 이렇게 나눠져서 진행이 되고요. 이제 차이점을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연합반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이점보다는 제가 장단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합반의 장점은 확실히 수준별로 이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들어온 학생들을 기준으로 또는 저의 기준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자기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완벽하게 좀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학교 문제들도 보면서 사실 좀 먼 얘기긴 합니다. 수능까지도 어떻게 보면 조금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사실 뭐 수능보다는 지금 당장 내신이 중요하니까 본인 이제 수준에 맞는 수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실여고반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제가 부교재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잠실여고 부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숙제나 이제 수업 중에 진행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개념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비슷하고요. 문제풀이나 숙제, 시험 요거 3가지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는 제가 직접 스터디북이랑 워크북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조금 이따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리닉 같은 경우는 미완료 숙제, 오답, 질의응답 요거 3가지를 가장 포인트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방학 때 특강이 마치고 수업 시작하기 전 2시부터 6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5시쯤 마치고 이제 아이들이 밥 먹을 시간 이렇게 주는데 추가적으로 좀 더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6시까지 남아서 뭐 질문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정규반 수업으로 들어가는 이런 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건 또 좀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 시간 이렇게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이 동영상은 학생들이 요구 시 제공이 되고 있고, 사실 뭐 많은 학생들이 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들으면 좋은데 안 듣는 학생들이 좀 많긴 해요. 그래도 어쨌든 받아가서 자기가 모르는 부분이라도 어쨌든 듣고, 아, 이 부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니까 매번 이제 동영상 촬영을 해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강의 특징 네 가지,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가지 잡아봤고요. 저는 여기 위에 있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력의 근거가 되는 문항 분석과 이를 활용하기 위한 최선의 풀이, 요거 두 가지를 조금 이따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 개별 피드백, 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게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이제 그 사범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의 뭐 심리적이라든지 어떤 그 과학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학생들 개별적으로 좀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학부모님들과의 소통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통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긍정적으로 좀 라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또 이제 잠실여고 올해 1학년 1학기 문제인데요. 이게 24번 문제니까 이제 25번까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문항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빠르게 푼다면 정말 30초도 걸리지 않게 문제가 풀려요. 사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뭔가 이렇게 약분이 깔끔하게 되면서 굉장히 쉽게 뭔가 숫자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게 잘 안 됐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계산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산에 시간을 투자하느냐 혹은 그냥 빠르게 문항을 파악해서 내가 쉬운 방법으로 해결하느냐, 이 차이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시간의 차이로 나타나고요. 내신은 결국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그 시간 단축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제가 말씀드린 여기 있는 두 가지, 문항 분석과 효율적 풀이, 이거 두 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스터디북, 워크북, 오답노트, 내신 대비 최종 정리, 이렇게 네 가지로 저는 교재를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북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문항 분석과 완벽한 풀이, 효율적인 풀이 두 가지는 어디서 오느냐? 관점의 전환과 스킬, 여기 두 가지에서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보더라도 내가 이 문제를 A로 보느냐 B로 보느냐에 따라서, 계산으로 보느냐 직관적으로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문제풀이 스피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의 전환 매우 중요하고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스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렇게 개념 써져 있고요. 각각에 대한 예시 써져 있고, 여기서 이제 또 다른 관점을 제가 제시를 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전체적인 도형을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하나하나의 경계만 보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서 학생들이 이걸 보면서 다양한 방식들을 좀 파악을 하고 문제를 보는 다양한 관점을 키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거 연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형별로 쭉 워크북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오답노트인데요. 이게 시험 문제와 그 시험 문제와 유사한 하나의 문제를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이건 이제 학생들이 숙제로 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틀린 문제를 조금 더 연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답노트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이제 내신 대비 최종 정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 내신 하기 시작 바로 직전에 한 2주에서 3주 정도 마지막으로 전체 문항들 쭉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형별로 한 100에서 150 문제 정도 쭉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거 마지막으로 연습하면서 본인 유형 파악하고, 요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제공하는 이제 손필기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이랑 문제 이렇게 써가지고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통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제는 일반적으로 워크북이랑 개별 문제집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방학 중에는 개별 문제집을 사용을 하지만 방학이 아니라 학기 중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구교재 문제들을 추가적으로 제가 변형해서 많이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숙제가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일 과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답노트하고 스터디북 복습하고 이제 집에 돌아간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숙제를 완료하지 못하면 꼭 클리닉 중에 남아서 좀 해결을 하고 가야 하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클리닉 중에 추가로 이제 해결이 다 안 되면 추가적으로 클리닉 시간을 제가 또 따로 마련을 해요. 지금도 학생 몇 명 와 있거든요. 그래서 와서 이제 남은 숙제하고 저한테 이제 질문하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시간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시부터 5시, 원래는 이제 5시인데 아까 전에 거기 6시라고 써놓은 거는 이제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좀 더 공부하고 싶으면은 남아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간 마련해 놨고요. 학기 중에는 이제 내신 전 한 달 동안에 일요일에 6시부터 10시까지 추가적으로 이제 줌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일요일 저녁에 들어와서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문자 관련 내용이에요. 매 수업마다 그날 수업 결과에 대한 문자가 나가고 있고요. 뭐 시험 점수, 그 다음에 숙제 진행률, 그 다음에 남은 시간, 남은 숙제, 그 다음에 뭐 클리닉을 추가로 한다면 언제 하겠다, 이런 것들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예시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숙제나 시험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문자 보내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학생들한테 나가는 문자고요. 이건 이제 왼쪽은 이제 부모님들께 나가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뭐 성적 향상 예시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 이제 슬로건입니다. 슬로건.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꼭 이제 1등을 목표로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학생들 저랑 같이 수업 잘 들어가지고 열심히 연습해서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준일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